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130쪽, 131쪽 내용인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그림 그래프를 처음 접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131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린이 기자들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 그래프에는 일주일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가 요일별로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일주일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라고 했을 때 여기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 여기 제목이 나와 있고요. 모든 그래프에는 이 그래프가 무슨 것을 뜻하는지 나와 있어요. 또 표에서도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기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 수가 어떤 것대로 되어 있어요.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요일별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볼게요. 처음에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류된 항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웃는 모양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큰 그림은 10명, 작은 그림은 1명. 지금 보니까 각각의 수가 얘는 3명, 4명이 아니라 이 한 큰 거 하나당 10명씩 해서 여기는 53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10명이 3개니까 30명. 10명이 2개, 20 더하기 2니까 22. 여기는 10명이 3개, 30 더하기 1명이 3개니까 33. 10명이 하나, 둘, 셋, 넷. 40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6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각각의 학생 수를 나타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표로 나타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고 하는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 알려고 하는 수를 조사한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알려고 하는 거를 조사한 건 우리 표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알려고 했던 사실들을 조사해서 표로 나타내어 봤는데 이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그래프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위에서 같이 해봤는데 제목이 일단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항목을 조사할 건지 적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 학생 수를 적고요. 만약에 이걸 표로 적으면은 여기 내용 없이 월요일은 53, 화요일은 30 이렇게 나타냈을 건데 표가 아니라 그림 그래프는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큰 웃음 표시는 10명짜리, 그리고 작은 표시는 1명짜리라고 해서 지금 다 같이 구해보면 여기는 22, 여기는 33, 여기는 46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 그림 모양이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몰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만 알았을 때, 여기는 3명이네, 여기는 4명이네, 여기는 6명이네, 이렇게 착각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이 각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알겠나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다음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 그래프에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방송할 내용을 수첩에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화요일과 어떤 요일은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가 비슷해. 화요일과 비슷한 거,
화요일 날은 지금 30명.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 가장 가까울까? 목요일이 34명. 비슷하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화요일과 목요일은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가 비슷한.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은 여기 보니까 월요일이라고 나왔네요. 월요일. 도서관을 가장 적게 이용한 요일은 여기 수요일. 자, 그러면 그림 그래프를 더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자,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날은 금요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장, 세 번째로 많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날은 금요일. 이런 내용을 써도 되겠네요. 자, 선생님 여기 쓸게요. 두 번째로. 자, 이러한 사실 말고도 여러분들이 찾은 사실들을 자유롭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동화책은, 자, 한번 볼게요. 동화책은 지금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책은 10권, 작은 책은 1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인전은 10. 그다음에 작은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권. 과학책은 30. 백과사전은 3권. 자,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의 종류는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가장 빌리지 않는 책의 종류는 백과사전. 동화책이 아니라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여기 과학책이네요. 과학책 30권이니까. 자, 그러면 과학책은 위인전에 몇 배로 빌려갈까요? 라고 했을 땐 여기서는 몇 배가 되면 돼요? 2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화책과 과학책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그림 그래프로 하면 한눈에 더 잘 알아볼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그림 그래프를 이용한 실제 사례를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과수원별 수확량 해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큰 사과가 몇인지, 작은 사과가 몇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대략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수확하는 거는 여기 4개에서 더 간 거. 이렇게 한눈에,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림 그래프의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 활용 예시 보면요. 여기 보면 한 달에 먹는 사과의 개수라고 했는데 남자는 4개에서 조금 4.2개, 여자는 6개에서 반개, 6.5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면서 그래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림 그래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이어서 수학 익힘은 여러분들 다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우리 수학 익힘 92쪽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영이네 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의 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 그래프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제목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의 수. 그 다음에 책의 수인데 뭐에 따른? 달에 따른, 몇 월에 따른 책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큰 책은 10권, 작은 책은 1권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밑에 물음에 같이 답해 보겠습니다. 그림책
큰 것과 작은 것은 각각 몇 권을 나타낼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각각 큰 거는 10권, 작은 건 1권. 9, 10, 11월에 빌려온 책의 수를 각각 말해보세요. 라고 적어볼게요. 자, 큰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월에는 70권. 10월에는 하나, 둘, 셋, 넷,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6권. 11월에는 하나, 둘, 2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23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꽃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팔린 꽃의 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동안 팔린 꽃의 수인데 종류에 따른 꽃의 수네요. 종류에 따른 큰 거는 10송이, 그 다음에 작은 거는 1송이라고 해서 자, 가장 적게 팔린 꽃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장미는 큰 게 3개니까 32개, 국화는 큰 게 하나고 작은 게 5개니까 15개. 수국은 큰 게 2개, 작은 게 4개. 자, 가장 적게 팔린 꽃은 국화이고요. 그 다음 몇 송이? 15송이입니다. 장미와 수국 중에서 더 많이 팔린 꽃은 장미이네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실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아, 여기가 5개고, 여기가 6개니까 여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그림의 크기에 따른 숫자를 잘 확인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슬기네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 기르고 싶어하는 동물을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2가지 써보세요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표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3학년 학생들이 기르고 싶어하는 동물.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됐고요. 동물에 따른 학생 수인데 이 동물이 강아지, 개, 고양이, 금붕어입니다. 자, 큰 얼굴은 10명, 그 다음에 작은 거는 1명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1. 그 다음에 고양이는 34. 군붕어는 하나, 둘, 셋, 넷,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45. 자, 그러면 한번 밑에 답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네, 2번째. 여기 다른, 선생님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 수는 33명입니다. 이렇게도 되겠죠? 네,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어느 음식점에서 일주일 동안 팔린 음식의 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 그림 그래프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래프와 조금 달라요, 형식이. 일단 똑같은 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것들이 밑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종류가 원래는 가로에 있었는데 세로로 해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음식부터 순서대로 써보세요 했네요. 자, 그 전에 여기는 큰 그릇은 100그릇, 작은 거는 10그릇 했습니다. 여기 비빔밥은 310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떡국은 140, 된장찌개는 220, 삼계탕은 23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음식부터 가장 많이 팔린 건 비빔밥. 2번째는 230 해서 삼계탕. 3번째는 된장찌개. 4번째는 떡국.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자, 2번째. 삼계탕과 떡국은 몇 그릇 차이인가요? 차이를 물어본다는 건 뺄셈을 하라는 거겠죠? 삼계탕이 지금 230. 그리고 떡국은 140을 빼주면 자, 여기서 바로 3에서 4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면 여기는 10이 올라와서 13에서 4를 빼주면 9, 총 90그릇이 차이 나가겠네요. 자, 내가 음식점 주인이라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준비하면 좋을지 써보세요. 그러면 가장 적은 떡국의 재료보다 가장 많은 비빔밥의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림 그래프의 형식은 먼저 제목과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따른 수를 나타내는 그 표의 형식, 그리고 그림 그래프에서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봤고요. 이 그림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효과적으로 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의 형식이고, 두 번째는 표로 나타냈을 때보다 더 재미있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준 친구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